노비 새끼가 지금 네가 사람인 줄 아냐? 그 한마디에 한 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없던 아이, 모두가 야라고만 부르던 아이, 개에게도 있던 이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단 한 글자를 새겼습니다. 사람인,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 한 글자로 세상을 뒤집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짓밟았던 자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힘들게 버티고 계신 분들께 분명한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야담놀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주 추운 겨울,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요.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던 겨울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은 시간, 마당 한 구석 우물가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쩍 하고 울렸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피부는 이미 터질 대로 터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과 핏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야, 아직도 물 못 길었냐? 마루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짜증이 섞인, 아니, 짜증보다 더 낮은 무언가였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세게 얼음을 내리쳤습니다. 손이 찢어지든 말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순간. 소년에게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아무도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개도 이름이 있었는데 소년에게는 없었습니다. 마루 아래 개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솜털 같은 털 위로 따뜻한 볕이 비치고 있었지요. 소녀는 잠깐 그 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자신이 그 개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날아드는 소리. 이번엔 나무 막대기가 함께였습니다. 퍽 어깨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소년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쓸데없이 느려 터져서 오늘 밥 굶고 싶냐?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물을 길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감각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먹다 남은 찬밥, 쉰내 나는 국,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허드레실.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집 사랑채 문이 반쯤 열려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양반들이 글을 읽고 세상을 논하는 곳. 소녀는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종이 위에 검은 선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림도 아니고 낙서도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저걸 알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글자라는 걸 봤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종이, 그 검은 선들, 글자,
입 밖으로 처음 꺼내본 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단어였지만 이렇게 또렷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당 구석 흙바닥 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사각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낮에 봤던 모양을 흉내냈습니다. 한 획, 그리고 또 한 획.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걸 들키면 큰일 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 그게 욕망이라는 겁니다. 소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밥도 아니고 잠도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주인집 둘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흙바닥을 급히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글자 흉내낸 거냐? 한 걸음, 두 걸음. 그가 다가왔습니다. 소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비 새끼가 감히 글자를. 그 말 끝에 발이 날아왔습니다. 퍽,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소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내 주제다. 또 한 번. 퍽, 너 같은 건 평생 물이나 길어야지.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등, 옆구리, 어깨, 아픈 곳을 따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소년의 눈은 흙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그리던 그 글자의 흔적, 그걸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났던 걸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번엔 막대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퍽 피가 튀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거의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배우고 싶다. 그 생각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맞으면서도 나는 처음으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맞은 자리들이 숨 쉴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움직여. 또다시 날아드는 소리. 소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동이를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물동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막대기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시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거기에는 허리가 굽은 늙은 노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깊게 패인 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어차피 쓸놈 아닙니까? 죽이면 손해지요.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늙은 게 말은 잘하네. 막대기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년이 아니라 바닥을 쳤습니다. 데려가 내가 맡아라. 늙은 노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소년은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창고 안 늙은 노비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글자 흉내냈지. 소년의 몸이 굳었습니다.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노인이 바닥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사각, 한 획. 이건 사람인이다.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양쪽으로 의지한다는 뜻이다. 그 말과 함께 노인은 손으로 선을 다시 그렸습니다. 소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선을 따라 그렸습니다. 삐뚤빼뚤한 선. 하지만 그건 분명 글자였습니다. 사람. 소년이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여기 있을 놈 아니다. 그 한마디가 소년의 인생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소년은 낮에는 여전히 짐처럼 부려졌고 밤이 되면 숨죽이며 글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긁으며 쓰는 글자. 비가 오면 사라지고 바람이 불면 지워지는 글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었습니다. 소년의 시선이 자꾸 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한 건 부엌 뒤편, 늘 연기가 자욱한 곳. 거기에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해 보였고 늘 허리를 굽힌 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었고 손은 소년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맑았습니다. 소년은 이유도 모른 채 자꾸 그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힘들던 시절, 이유 없이 마음이 가던 사람,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 없어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하루가 달라지던 그런 순간, 그날도 소년은 물동이를 나르다가 잠깐 그 소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큰 가마솥 앞에서 손을 대어가며 죽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뭐 멍하니 있어.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소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들려온 소리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년아, 그걸 지금 태우려고 작정했냐? 퍽 막대기가 날아갔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비 주제에 손이 있다위야? 퍽, 또 한 번. 이번에는 등. 소년의 손이 저절로 움찔했습니다. 발걸음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나섰다가는 자신도 똑같이 맞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걸, 그녀가 점점 더 고개를 숙이는 걸, 그 순간 소년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 왜? 저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지. 그건 자신에게 하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평소보다 더 세게 흙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사각, 손끝이 터졌습니다. 피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 소녀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당한다. 노인의 눈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글은 다르다.
잠시 뜸을 들인 뒤 글은 신분을 넘어간다. 그 말이 소년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처음으로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글을 썼습니다. 피가 번진 흙바닥 위에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자 하나. 사람인. 그 글자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소년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저 위로 올라간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존재가 사람이 되겠다고 처음으로 결심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소년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욕을 먹고 맞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버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분명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올라간다. 그 한마디, 그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부엌 뒤편 연기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을 때 소녀는 일부러 일을 늦게 마쳤습니다. 괜히 물동이를 한 번 더 옮기고 쓸데없이 마당을 더 쓸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녀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 아시죠? 말 한마디 못 붙이면서도 그 사람 주변을 맴도는 마음. 소녀는 조심스럽게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있었습니다. 작은 등을 구부린 채 가마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다 벗겨져 있었고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녀도 자신을 야라고 부를 테니까요. 한참을 서 있던 소년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손, 괜찮냐?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바람에 묻힐 정도였습니다. 소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익숙한 게 있었습니다. 참고 있는 사람의 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은 표정으로.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사각, 사각, 손끝이 찢어지고 피가 번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세게 글자를 썼습니다. 그날 흙바닥에는 유난히 깊게 파인 글자가 남았습니다. 사람.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사건은 갑자기 터졌습니다. 점심 무렵 마당이 시끄러웠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도둑년이. 소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의 방향, 부엌이었습니다. 소년은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그녀가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반 자재 하나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 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훔친 거 맞지?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닥쳐. 퍽 뺨이 돌아갔습니다. 소년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비가 감히 주인 물건에 손을 대 그 말과 함께 막대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나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고 있었습니다. 양반 자제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소년의 목을 내려쳤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닙니다. 정적? 그리고 비웃음. 그 한마디. 소년은 알았습니다. 이건 큰일이라는 것을. 다음 순간 퍽 막대기가 그의 배를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노비 새끼가 말대꾸를 해? 퍽 또 한 번. 등이 휘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인 줄 아냐? 그 말, 그 한마디가 소년의 귀에 박혔습니다. 사람인 줄 아냐? 그날 소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흐릿해져가는 와중에도 그는 봤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걸,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울고 있는 걸. 그 순간 소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것이 들어섰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일어나지 못할 몸으로 기어가듯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쳤냐 그 몸으로.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사각 피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낸 말. 반드시 올라간다. 손이 떨렸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한 글자를 썼습니다. 아니, 새겼습니다. 사람, 그건 더 이상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맹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닥을 향해 있던 눈이 이제는 아주 잠깐씩 위를 향했습니다. 물론 오래 들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습관처럼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반드시 올라간다. 밤이 되면 소년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 바람 소리만 스미는 창고 안. 그는 흙바닥 위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글을 새겼습니다. 사각, 사각, 이제는 더 이상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획이 조금씩 단단해졌고 모양이 조금씩 정확해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책을 봐야 한다.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 그건 이 집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들키면 소년이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는다. 짧은 말. 하지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 맞던 모습, 울던 눈, 그리고 사람인 줄 아냐? 그 말. 소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해야 한다. 다음 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주인 집이 외출을 했습니다. 사랑채는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소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밀까 말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손이 가는 순간, 소녀는 문을 밀었습니다. 끽 작은 소리. 하지만 그에게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책. 차곡차곡 쌓여있는 책들. 소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냄새.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조금 보였습니다. 익숙한 모양들. 사람인 소년의 입에서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느리지만 분명히. 그 순간 소년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이 처음으로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빛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걸. 책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툭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적. 그리고 한 걸음.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양반 자제. 그놈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짧은 웃음. 노비 새끼가 이제는 책까지 손대네. 소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벽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 그 말과 함께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배운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쾅, 그 소리는 단순한 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소리였고, 소년에게는 형벌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발은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양반 자제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 말이 없냐?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말할 줄도 알지? 소년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글도 보고 말도 하고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람 흉내까지 내는 거냐? 그 말, 그 한마디가 소년의 심장을 세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양반 자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 쳐다봤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녀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 미친놈이네. 그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퍽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퍼졌습니다.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노비가 눈을 들어 퍽 또 한 번. 이게 요즘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소년의 몸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가 발로 소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억지로 시선이 올라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뭔데 책을 만져? 잠시 뜸.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값이 뭔 줄 알아? 소년의 숨이 멎었습니다. 쌀 2가마. 정적?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게 내 값이다.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툭 책을 발로 찼습니다. 이걸 넘봐? 소년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책? 조금 전까지 자신이 펼쳐보던 그 책. 흙이 묻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던 순간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목 끝까지 숨이 막힐 정도로. 그건 분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목소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옷차림. 나이는 중년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양반 자제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아, 어르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문까지 닫고 있습니까?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힘이 있었습니다. 양반 자제가 살짝 굳었습니다. 이놈이 책에 손을 대서요. 그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소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소년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 그걸 그 남자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주 잠깐, 그 짧은 순간이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책을 봤다고 했나?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읽을 줄 아느냐? 이번에는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압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적? 양반 자제가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노비가 글을 안다고. 잠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소년 앞에 펼쳤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양반 자제도 하인들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소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인의, 작게 끊기듯. 그래도 읽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놈이 있었나? 양반 자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이 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가겠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숨이 멎었습니다. 양반 자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값은 내가 치르지. 조용한 말.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소년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소년은 다시는 그 마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차는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덜컹, 덜컹 나무 바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소년은 마차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몸은 굳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맞지 않고 욕을 먹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편안한데 오히려 더 불안한 순간. 소년이 딱 그랬습니다. 마차 맞은편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사간 사람,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씩 소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소년은 멈칫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짧은 대답. 남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없다고?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야라고 부릅니다. 잠시 정적. 마차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있어야겠지. 소년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습니다. 이름은 사람이 갖는 첫 번째 것이다. 그 말, 그 한마디가 소년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사람, 그 단어. 또다시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도연이다. 도연? 처음 듣는 이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도연? 소년이 작게 따라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야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차가 멈췄습니다.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이전 집과는 달랐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어딘가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려라. 소년, 아니, 이제는 도연이 천천히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인가? 아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한 냄새. 그리고 책이 보였습니다. 벽 한쪽에 정갈하게 꽂혀 있는 책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그걸 봤습니다. 좋아하나 보군.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짧은 말.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마음껏 봐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마음껏.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만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 그걸 마음껏?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방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인.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문 밖에서 그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이다. 잠시 침묵. 저 눈은 멈추지 않는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맞지 않고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다짐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기회라는 걸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곧 알게 된다. 그 집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는 자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처음 들었을 때 도연은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다시 읽어라.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는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머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인, 의, 예.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배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틀렸다. 딱 한마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순간, 숨이 막히는데 멈출 수도 없는 시간. 도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책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차가운 목소리. 도연의 등이 굳었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다시 그날 밤 도연은 결국 글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방 안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힘없이 떨어져 있었고 눈은 멍하게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맞던 모습, 울던 눈,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냐? 짧은 질문.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굶어라. 그 한마디. 도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모릅니다. 재능 때문이다. 잠시 침묵.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재능은 아무 가치가 없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일도 못하면 또 굶는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쉬운 길은 없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흙바닥에 가져다 댔습니다. 사각, 희미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각, 사각, 손끝이 다시 터졌습니다. 피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글자를 썼습니다. 사람.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도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된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밥보다 그를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더 크게 끌어내리는 힘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글, 낮, 글, 밤, 글.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자. 그 남자의 말.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 시험이다. 짧은 설명.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그건 지금까지 책 속에서만 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 넓은 하늘 아래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양반 자제들, 깨끗한 비단 옷, 정돈된 머리, 여유 있는 표정. 그들 사이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 거친 손, 그리고 숨기지 못하는 긴장. 저 애는 누구냐?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처음 보는데? 옷 보니까 하인 같은데? 작은 웃음. 낮지만 분명한 비웃음. 도연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다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종이가 나눠졌습니다. 붓이 놓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손가락으로만 쓰던 글, 이제는 붓이었습니다. 시작해라. 그 한마디. 도연의 눈이 문제를 따라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익숙한 글자들, 익숙한 문장들. 할 수 있다. 아주 작게 스스로에게 한 말.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먹이 번졌습니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뒤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봐라, 제대로 못 쓰네. 저게 뭔 시험이냐? 비웃음. 하지만 도연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획, 또 한 획. 점점 안정됐습니다. 숨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눈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이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 발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들. 이번에도 나겠지 뭐. 당연하지. 웃음. 그때 이름이 불렸습니다. 도연, 정적.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 저의? 도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렸습니다. 도연, 앞으로 나오거라. 걸어 나갔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선들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진짜야? 의심, 그리고 불편함. 시험관이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쓴 글이다. 짧은 말.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썼다. 그 한마디.
도연의 귀에서 울렸습니다. 잘 썼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녀 맞던 모습, 울던 눈, 그리고 아무것도 못했던 자신.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기지 마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반 자제하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놈이.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우리 위에서? 그 말,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시선. 재수 없네. 운이겠지 뭐. 다음엔 아니야. 작은 말들. 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 나는 올라간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기면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이기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걸.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의 적이 되었다. 그날 이후 도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저게 뭐야? 그저 무시와 호기심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도연이라 했지? 부드러운 목소리.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반 자제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 잘 봤다더라.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매끈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도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 자제의 눈이 아주 잠깐 변했습니다. 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운이지. 툭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 운, 오래가면 좋겠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윤설아 했습니다. 말투는 늘 부드러웠고 표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 위험하다는 걸. 이거 한번 풀어볼래? 어느 날 윤서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구조.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네. 미소. 그리고 그날 저녁. 야, 도연. 다른 자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너 아까 문제 풀었다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다시 설명해봐. 그 말에 도연은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차근차근, 실수 없이.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선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훔쳐온 거냐?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 너 같은 놈이 이런 걸 풀어? 다른 자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말이 되냐? 웃음이 퍼졌습니다.
아까 보니까 책도 만지던데 그거 주인 책 아니냐? 윤서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풀었습니다.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눈들. 증명해봐. 차가운 말. 종이가 하나 더 던져졌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풀어.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분명할 줄 아는 건데 모두가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순간. 왜 못하겠냐? 웃음. 작은 비열한 웃음. 도연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획이 흔들렸습니다. 먹이 번졌습니다. 뒤에서 낮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 단호한 목소리.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도연을 데려온 사람. 그의 눈이 조용히 둘을 훑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윤서가 나섰습니다. 그냥 확인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실력입니다. 짧은 대답. 남자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 흔들리는 눈. 하지만 꺼지지 않은 시선. 그만해라. 짧은 말. 하지만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손, 그 손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왜?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생각보다 빠르네. 윤서였습니다. 다른 자제와 함께였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놈 그냥 두면 안 된다. 조용한 말.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다음엔 확실하게 끝내자. 그 말,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실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윤서는 더 이상 도연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제들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해졌습니다. 도연, 이거 좀 같이 보자.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알려줄 수 있냐? 부드러운 말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 도연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밀어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흔들리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번이고 함께 문제를 풀고 몇 번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경계가 풀렸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는데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면서도 설마 하게 되는 순간. 다음 시험 같이 준비하자. 윤서의 제안. 혼자 하는 것보다 낫잖아.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함께 공부했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늦은 시간까지 남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이건 좀 어렵다. 윤서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너다.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험날 시험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은 차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나눠졌습니다. 도연의 눈이 문제를 훑었습니다. 순간 멈췄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아주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윤서와 함께 풀었던 문제, 구조가 같았습니다. 풀이도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됐다. 도연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획을 마쳤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윤서. 첫 번째 이름. 도연. 두 번째.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둘 다 네. 같이 했나? 작은 소리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낯선 목소리. 시험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답안.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 비슷하다. 정적? 누가 먼저 쓴 것이냐? 조용한 질문.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는 이미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풀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 도연에게도 일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럼 시험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베낀 것이냐?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닙니다. 겨우 나온 말. 까치 거짓말하지 마라.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자제. 우리가 다 봤다. 그 말.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더 잔인했습니다. 제가 괜히 도와준 것 같습니다. 도연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계획이었다는 걸.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니다. 입 밖으로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연. 짧은 부름. 너는 이번 시험에서 제외다. 그 말,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던 눈, 맞던 모습, 그리고 자신. 또 입술이 떨렸습니다.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에도, 시험에도, 아무데도.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놈 아직도 있네. 지나가던 자제의 말. 낮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베낀 놈이잖아. 작은 웃음.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데 말할 힘조차 없는 순간. 그날 밤, 도연은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따라가는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입 밖으로 나온 말. 왜? 이렇게 됐지.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을 데려온 사람.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사실이냐? 짧은 질문. 도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닙니다. 겨우 나온 말. 저는 증명할 수 있느냐? 말이 막혔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이 풀었습니다. 같이?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왜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멈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결과가 말해준다. 차갑게 내려온 말. 도연의 숨이 끊긴 것처럼 멎었습니다. 그 말은 믿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만해라. 딱 잘린 말. 정적?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보고 너를 데려왔다. 잠시 침묵.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일부턴 일이나 해라.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연의 몸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손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끝인가?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연기, 그리고 그녀, 맞던 모습, 울던 눈. 아니, 도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각, 흙바닥 위, 희미한 선, 사람.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이 아니다. 그날 밤 도연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 잃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도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도연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도 펴지 않았고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턴 일이나 해라. 그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글을 배우던 사람에서 다시 부려지는 존재로. 싫다. 아주 작게. 하지만 처음으로 확실하게.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더는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 등불, 그리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 여기서 끝나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맞던 모습, 울던 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 순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끽 작은 소리.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또 한 발. 심장 소리가 귀까지 울렸습니다. 들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트였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건가?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집, 자신을 바꿔준 곳, 그리고 자신을 버린 곳,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다. 그 한마디와 함께 도연은 걸었습니다. 밤길,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발바닥이 찢어졌고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연은 쓰러졌습니다. 땅이 차가웠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끝인가? 눈이 감겼습니다. 그때 이복의 낯선 목소리,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 그를 아는가? 그 질문, 도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금 압니다. 그 말,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일어나게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도연은 다시 한번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다시 운명과 마주쳤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눈꺼풀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여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깼는가? 낯익은 목소리. 어젯밤 그를 깨웠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의 사내.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하루를 꼬박 알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죽을 뻔했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잠시 멈칫. 도연입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은 어디서 배웠나?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 아는 놈은 귀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이 고을의 일을 맡고 있다. 그 말,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관리, 그 단어 하나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글 아는 놈은 더더욱. 잠시 침묵. 그리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시험을 볼 생각 있나? 그 말,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바꿨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다시. 제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잠시 뜸.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다. 그 말.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회. 다시. 그 단어.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도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하겠습니다. 짧은 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조건이 있다.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신부는 숨긴다. 노비였다는 사실 절대 드러나면 안 된다. 정적?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나? 짧은 질문. 하지만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좋다. 그날부터 도연의 2번째 삶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방, 낡은 책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공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 도연은 먹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고 오직 글에 매달렸습니다. 사각, 사각, 손끝이 다시 터졌습니다. 피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날 밤 도연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뒤집는다. 시험날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은 시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숨이 얕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아주 작게 자신에게 한 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표정들은 있었습니다. 긴장, 불안, 그리고 자신감. 양반 자재들 깨끗한 옷차림, 정돈된 자세. 그들 사이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내 자리다. 들어가라. 짧은 명령. 시험장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붓, 종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시작. 그 한마디.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도연의 눈이 문제를 따라갔습니다. 순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경계선. 이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지는 문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불안, 그리고 압박.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겨울 새벽, 얼음을 깨던 손. 그 목소리 마당 피, 그리고 그녀.
맞던 모습, 울던 눈, 사람인 줄 아냐? 그 말, 도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다. 아주 낮게 나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첫 획, 또 한 획, 먹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선이 곱게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붓소리만 사각, 사각, 도연의 눈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낸다. 마지막 획.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 발표 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로 도연은 사람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관원의 목소리, 합격자를 발표하겠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김, 박, 이, 도연의 손이 점점 더 쥐어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 시간이 멈췄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누구야? 처음 듣는데? 저놈 아니야? 도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만. 도연, 눈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됐다. 그 한마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내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불렸다. 그리고 과거가 다시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과거, 분노, 노력 전부 이 순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름이 불립니다. 도연. 그 이름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야 저건? 어느 집안이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합격. 그 단어가 아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상처가 남아있는 손. 그 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하네. 낯익은 목소리. 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윤서.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그 눈, 그 입꼬리,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부드러운 말투. 하지만 그 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입 밖으로 나온 말. 여기 있습니까? 윤서가 웃었습니다. 왜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도 시험 봤으니까. 그 말. 순간 도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합격했습니까? 윤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쉽게도. 짧은 대답.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조금 더 가까이. 너 잘 버텼네? 그 말. 그 한마디에 과거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시험장. 그날 베낀 것이냐. 그 목소리. 도연의 눈이 서서히 식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눈이
아주 잠깐 변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변했네. 근데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냐? 정적?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윤서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합격자들, 관리들, 그리고 저기 봐. 손짓. 도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 자신을 데려갔던 그리고 버렸던 사람. 숨이 멎었습니다. 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눈. 윤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재밌지 않냐? 이제 누가 널 믿을까? 그 말, 그 한마디가 도연의 심장을 다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도연을 향해서. 그날 나는 올라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탁, 탁. 도연의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뛰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앞, 그 남자가 섰습니다. 자신을 데려갔던 사람, 그리고 버렸던 사람. 둘 사이 짧은 거리. 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낮은 목소리.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 짧은 대답. 잠시 정적. 그 남자의 눈이 도연을 훑었습니다. 옷차림, 자세, 그리고 눈. 합격했다더군. 예. 또 한 번 짧은 대답. 그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외다. 그 말.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졌을 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연의 눈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뭐라고?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의외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지 않으셨던 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은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게 정적?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이 새졌군.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 이거 재밌네. 윤서였습니다. 그래봤자 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출신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 말.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노비는 노비지. 주변에서 작은 술렁임.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숨기고 있던 사실. 가장 큰 약점.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알고 계셨나?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꽂혔습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도연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노비였다고? 술렁임. 윤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래.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끝이네.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정적? 도연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시험을 통해 정식으로 선발된 사람입니다. 또박또박 과거가 아니라 지금으로 판단받겠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천천히 도연을 보며 지금 내가 증명한 것이 중요하다. 그 순간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과거를 정면으로 부수고 올라섰습니다. 그날 나는 과거를 이겼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의심이었습니다. 노비 출신이라고? 어떻게 저 자리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걸 인정한 거라고? 저 상황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놀람, 그리고 존중.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험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 며칠 뒤 도연은 처음으로 관복을 입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 하지만 눈은 익숙했습니다. 그 눈. 절대 꺼지지 않던 눈.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익숙한 목소리. 윤서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금은 조급해 보였습니다. 할 말이 있다. 도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일, 윤서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다. 정적?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내 자리였으니까. 그 말, 도연의 눈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 지금은 무엇입니까? 윤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와줘라. 그 한마디, 나도 다시 올라가야 한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밟고 올라간 사람이 이제 와서 손을 내미는 순간,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그 눈,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싫습니다. 짧은 말, 윤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 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눈을 똑바로 마주한 채 기회를 쓴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정적? 대가는 잠시 멈추고 직접 치르셔야 합니다. 그 말,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입술이 떨렸습니다. 변했네. 도연이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연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봤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각, 사각, 흙이 아니라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자를 썼습니다. 사람. 한참을 바라보다가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멀리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정확히 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던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참 제대로 했어. 누구보다 공정했지. 힘없는 사람 편이었어. 도연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크게 이름을 떨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억울하게 우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길게 늘어진 시간. 도연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익숙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인 아주 오래전 흙바닥 위에 피로 그리던 그 글자. 도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하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밖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라 하느냐? 잠시 머뭇거리던 하인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시간이 흘렀지만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조용한 눈. 둘 사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도연의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예.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잠시 침묵. 예. 짧은 대답. 그날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올라왔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살았습니다. 정적? 그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도연이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다시 글을 썼습니다. 사각, 사각, 또박또박 사람인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끝까지 버틴 자.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높은 곳에 있고 누군가는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은 다릅니다. 끝은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텼느냐로 결정됩니다. 도연은 노비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게 핀 꽃은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게 향기를 남긴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늦게 핀 꽃은 절대 쉽게 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야담놀이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